전산에서 꼭 물어봐요. 예외를 줘서 여기 되게끔 하는데요. 왜 예외가 있는지. 세무조정이 지금 안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좀 8만 원이니까 8만 원밖에 안 되니까 초과이익이 없으니까 세무조정 없는데 예외가 있대요. 예외는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내가 시인부족액이 발생했을 때 상각 부인액이 있으면 뭐예요? 이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송금 산입해서 추인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왜 추인하는지 볼게요. 여러분들 만약 1기, 2기 합해 봅니다. 이때 1기 때 했을 때 차이 난다고 기록했죠? 근데 두 개를 합해가지고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2기로 합하니까 차이가 안 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차이 난다고 하는 것이 안 나게 하려면 추인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뭡니까? 마이너스 5 해서 추인을 함으로써 없애는 부분이 뭡니까? 바로 예외가 되고 그걸 전산에서 하나를 가지고 물어봐요. 항상. 요거를 레파토리, 그냥 일반적인 레파토리. 그러니까 예전에 냈던 레파토리는 자산을 2개 줘요. 2개나 3개를 줘서 2개를 보통 많이 주죠. 하나는 삼각 부인액. 그죠? 요거 오버되는 걸 하나 내고 하나는 항상 시인부족을 내서 삼각 부인액이 있다고 딱 해서 요 범위 내에서 뭡니까? 추인되는 걸 항상 물어보는 패턴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강간상각비가 뭐 많았지만, 양이 좀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냥 좀 패놨던 건데, 이 논점을 좀 벗어나는 문제를 자꾸 내기 시작해요, 최근에.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논점을 자꾸 물어보는 거죠. 그걸 우리가 까지를 커버해줘야 된다.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자, 삼각 부인액, 송금부채는 유보고요. 그리고 차기 이후에 혹시 시인부족액이 생기면요, 그 범위 내에서 송금 추인이 가능하다는 말이 요거잖아요. 시인부족액, 원칙은 세무조정이 안 된다. 특례는 뭐죠? 정기 전에 삼각 부인액이 만약에 있다면 단기의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해서 한도 미달액을 한도로 해서 추인해주는 요 세무조정이 특례 규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걸 표현을 우리 서식 있죠. 법정 서식의 용어가 뭐냐면 이렇게 돼서 기왕 부인액 중 이렇게 불러요. 기왕 부인액 중 송금 산입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그럴까요? 서식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있죠. 나중에 감가상각비 여기에 여기 땡기지는 안 땡겨. 여기 밑에 좀 볼게요.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서식에 보면 기왕 부인액 중 단기 손익 추인액이라고 돼 있죠. 기왕 요 말 있잖아요. 요거요. 여기 뭐냐 이거죠. 요 용어에 대한 개념이 뭐냐 이거잖아요. 기왕. 저는 처음에 이걸 딱 받았을 때 되게 이상했어요. 이 기왕이 뭘까? 기왕에 한번 왔으니까 한다. 이런 말인지. 그죠? 기왕에 온 김에 이거 먹고 가라. 이런 건지 뭐야? 라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뭡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그죠? 우리가 1기, 2기 할 때 기수고요. 여기 왕래할 왕자예요. 그럼 여기 저기서 기왕이란 말을 해석하면 누적이라는 거죠. 기를 걸쳐서 왕래된. 다시 먼저 해석해 볼게요. 제가 지금 왠지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한글을. 자, 기왕 부인액 중이란 말은 누적 부인액 중에서. 그죠? 송금 산입액이란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아시겠죠? 기왕 부인액 중. 기왕 부인액 중 송금 산입 추인액은 이 말의 의미는 당연히 뭐예요? 요번에 시인부족이 나타났어. 근데 예전에 삼각 부인액이 있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추인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있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죠? 송금 산입에 기왕이라고 치면 그게 자동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왕 이렇게 치면. 뭐지? 여기서 해석했나? 여기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가서요. 치면은 이제 기왕 부인액 이렇게 치면요. 뭐야, 이게 밑에. 펑션 이거 집점료 빼고 할게요. 치면 여기 나와요. 기왕. 그럼 여기 송금 산입이 나오잖아요. 기왕 부인액. 이거 치고 만약에 3만일 하면 뭐예요? 2만일 하면. 그럼 지가 알아서 유보 감소가 딱 그죠? 아주 정형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유보 감소 추인이라는 게 자동으로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 할 때 기왕 부인액 그걸 하나 알아놓으세요. 그러면 되게 추인이 실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2점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자동적으로 유보 감소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요거 할 때 있죠.
여기를 6점 중에서 2점 정도의 포커스를 맞춰서 물어보는 전형적인, 전통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좀, 용어를 좀 순화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냥. 그죠? 맞잖아요. 누적 부인액 중 이렇게 하면 좀 바꿔도 되는데, 누가 이렇게 기왕에 왔다가,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나.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한도는 10만 원이고 회사의 계산 이렇게 돼요. 세무조정 분개를 하면. 그죠? 2만 원은 유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만 원 유보가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회사의 계상은 8만 원이고 한도는 10만 원인데 정기상각 부인액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여기 시인부족이 나타나잖아요. 한도 미달액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나타났는데 정기상각 부인액이 없다면 회사가 계상한 만큼만 인정하니까 세무조정이 없다. 그런데 두 번째, 얘가 있죠. 한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여기 시인부족액이 2만 원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상각 부인액이 3만 원 있다고 하면, 그죠? 부인액이 있으면, 그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송금 산입하니까 2만 원만 뭐야? 3만 원 중에. 2만 원만 추가적으로 송금 산입해주니까, 요때 뭡니까? 송금 산입해서 2만 원을 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할 때 추인 있죠. 아까 전에 지금. 그래서 요거를 칠 때 어떻게 칩니까? 기왕 부인액 2만 원 치면 여기 딱 추인이 되잖아요. 요렇게 쳐야 된다는 거지. 요런 것들이 나중에 개별 세무조정 있죠. 1점씩 낼 때도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요거를 안 물어봤을 때 그쪽에서 가서 물어보는 예제도 많이 나오니까 꼭 아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일단은 이 점에 대한 얘기는 좀 해봤어요. 그죠? 딱 논점이 이렇게 해서 딱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 한도가 1번 회사의 계상액이 되고요. 상각 범위액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있죠. 한도, 그죠? 한도 계산을, 한도 15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그죠? 강상각비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요소가 첫 번째, 회사의 계상상각비는 뭔지, 상각 범위 한도는 어떻게 구하는지, 이거를 공부를 해야지 뭐야. 서식을 봤을 때 그나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100% 이해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간상각비의 세무조정은요, 전문가라도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계산을 전부 다 손으로 한다는 거는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되게 복잡합니다. 근데 많이 하면 돼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돼. 많이 하면. 근데 많이 얼마까지 하냐, 그죠? 그래서 회계사는 세무사 시험은 다 손으로 하잖아. 다 해가지고 이자 시험할 때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자, 볼게요. 그러면 회사의 계상상각비는 도대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저게 1번에 해당이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고요. 저 세 가지가 있다는 말은 손익계산서상에 감가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에 있는 금액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 맞죠? 회사가 계상한 금액이니까. 이거는 이론에 문제가 없다. 그런데 감가상각비가라는 계정이 아닌 것도 뭡니까? 세법이 생각할 때는 감가상각비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넣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세무조정 하려면요,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금액을 내가 얼마만큼 그저 찝어가지고 그걸 반영할 수 있을까가 되게 중요한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세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세 개.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죠. 세 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어렵지 않습니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 당연히 비용 처리한 거 아닙니까? 이건 당연한 거다. 판관비든 제조원가든 상관이 없다. 자, 두 번째, 세 번째가 어려운 거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타계정 계상분입니다. 타계정 대체, 타계정이 뭘까요? 감가상각비가 아닌 계정 과목에 계상한 거. 하지만 세법이 봤을 때는요, 너의 계정 과목이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세법은요, 그 너의 얘기고 우리 세법은 감가상각비로 보겠다는 의죠. 그 계정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이 바로 두 개만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있죠. 여기 유형이나 무형자산에 있죠. 손상차손 있죠. 재무회계에서 손상 난 거, 가치 하락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평가 과정, 손상 계상한 거 있죠. 요거에 대해서 있죠. 감가상각비로 세법은 간주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손익계산서상에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은 5배, 감가상각비 계정이 아니죠. 5배, 비품의 그죠, 회사의 감가상각비는 1000. 요거는 감가상각비 계상한 거.
그리고 한도 범위액은 뭐야? 상각비는 1,000만 원이라 하면 강간상각비만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에 계산한 1,000만 원, 한도액 1,000만 원이니까 세무적이 없죠. 그런데 요 손상차손도 뭐예요? 세법상의 강간상각을 봐요. 그러니까 회사의 계산액이 얼마가 되는 거야? 500과 1,000, 1,500이 되고 한도는요. 1,000이 되니까 초과액 500에 대해서 송금불산회하고 유보가 돼야 된다는 사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개별 세무적이 나와요. 나왔던 기출문제예요. 이렇게 나오면 여기 500에 대해서 유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타개정 대체분, 요거 첫 번째 타개정, 요 개정 과목, 손상차손이라는 개정 과목, 요것도 강간상각비다. 아셔야 돼요. 두 번째 볼게요. 예, 개정 과목이 정기여료 수정손실 있죠. 요 개정 과목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볼게요. 특히 얘 말고 시험은 얘가 나와요. 얘는 하나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왜 안 나오는지 모르지만 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별표를 이렇게 쳤어요. 여기 출제되니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정기여료 수정손실은 오류 수정 분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정기의 강간상각비를 과소계상했다는 걸 알고 재무회계에서 뭔가 단기에 있죠. 그걸 확인한 시점에서 오류 수정 분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회사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2월 이익잉여금 중대한 오류라면 2월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정기에 안 한 강간상각 두 개를 올렸어요. 그죠? 10만 원 올렸죠? 안 한 거. 그리고 단기에 뭡니까? 그래서 중대한 오류라면 자본에서 정리해야 되니까 이익잉여금 2월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있죠. 감액을 합니다. 근데 요 있잖아요. 2월 이익잉여금은 뭐예요? 세법이 봤을 때는 이거잖아요. 임의상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안 했고 올해 계상한 걸로 보겠다는 것이. 그죠? 그러니까 세법 입장은 강간상각비로 보겠다. 그러면 어떤 세무조정이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강간상각비 나오고 여기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럼 세무조정이 유발돼요. 송금 산입해서 뭡니까? 여기 자보니까 기타가 되겠죠. 기타를 일단 먼저 해야 돼요. 세무조정을 하고 회사에 있죠. 개정 과목을 강간상각을 불러오면 이 금액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강간상각비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거는 세법이 생각할 때 강간상각비니까 시부인 계산할 때 나중에 회사 계상상각비에 넣는 난이 있거든요. 그때 있죠. 요 금액을 더해서 넣어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일단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좀 어려운 여기 어딨냐? 단골이에요. 되게 여기 없나? 그 다음부터 있구나. 여기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기출 문제 단골인데요. 여기 딱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회사는 밀린 기계장치, 밀린 기계장치에 대한 정기 부족액을 단기에 다음과 같이 수정 분계하였다. 회사의 개정 과목은 뭡니까? 정기여료 수정 손실, 이익잉여금으로 조정한 거. 그리고 강간상각 누계겠죠. 요거는 세법이 봤을 때 올해 계상한 강간상각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일단 먼저 뭐 합니까? 송금 산입해서 기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밀린 건 1,000만 원이잖아요. 손익계산서에 있죠. 강간상각비는 1,000만 원이죠. 그러나 나중에 입력할 때는 얼마 해야 돼요? 여기 1,500도 더해가지고 2,500을 넣어가지고 시부인에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볼 때 찝어가지고 먼저 선 조정하고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길어? 그래서 나중에 제가 여기 강간상각비 조정할 때 제일 먼저 뭡니까?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 강간상각비 있죠. 회사 계상액은 송금 산입 기타를 하고, 그 다음에 회사 계상상각액에 더해가지고 입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씩 논점이 되죠. 여기까지는 고전적인 논점이었다고요. 네? 요거.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3개 중에 어디입니까? 타개정 대체분 있죠. 2개가 있죠. 손상차손이랑 뭐야? 여기 정기여료 수정손실 있죠. 요렇게 처리한 거 2개는 회사의 계상상각비에 집어넣는다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3개가 바로 적시상각비가 되겠습니다. 적시상각비라는 의미. 이거 있죠. 되게 이제 좀 중요하게 그죠 대두가 되는 거죠. 적시상각비가. 이게 뭐냐 이거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는 요거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회사 계상상각비에 IS에 있죠.
감가상각비가 뭡니까? 그 타계정 대체 있죠. 다른 계정에 대체되는 거 하고, 여기 뭡니까? 여기 적시상각비 있죠. 이렇게 세 개. 한 개, 두 개, 세 개. 지금 요거 공부하면 되죠. 그죠? 요 세 개가 회사 계상 상각비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이 적시상각비가 뭔지 한번 볼게요. 적시상각 의제는 뭐죠? 간주. 적시상각한 걸로 간주한다는 말이잖아요. 즉,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여기 보세요. 1년 감가상각비로 간주한다는 거지. 1년. 그러니까, 요 금액은 그냥 한 번에 전부 다 감가상각비 있죠. 배분하지 않고 그냥 1년도에 다 감가상각한 걸로 보겠다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이걸 이렇게 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어떨 때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법인이 감가상각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죠?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본적 지출이 있어요. 자본적 지출. 그럼 자본적 지출은 자산에 플러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산에 플러스 해야지 해서 있죠. 회계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뭘로 처리한 거예요? 송금으로 계산했대요. 그럼 송금은 비용 처리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상각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자본적 지출을 자산 처리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잘했다 박수. 아무런 조정 없다. 근데 얘는 어떻게 합니까? 자산 처리하지 않고 뭘로 처리한 거예요? 비용 처리했다라면 이 세법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하면요. 그죠? 일단은 그 자산 비용 처리했으니까 원가에 가산한 적이 없죠. 그 세법에서는 원가에 포함을 시키고 그 금액만큼은 적시상각한 걸로 간주하는 제도가 바로 적시상각비인데요. 아직까지 이해 안 되죠? 두 가지를 가지고 있죠. 내용을 이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례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성은 자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500만 원을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두 개 나눴을 때 하나는 토지고 하나는 뭐야? 건물이에요. 얘는 비상각 자산, 얘는 뭐죠? 상각 자산. 지금 적시상각비는요, 비상각 자산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상각 자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논점이 있는 거죠. 자, 요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볼게요. 토지 100만 원, 세금과 공과 이렇게 했습니다. 토지 1억 원 사고 세금과 공과 이렇게 처리했죠. 근데 세법은 어떻게 볼까요? 토지를 1억 500원에 1억 500만 원에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잘못됐잖아요. 세법의 자산은 1억 500이고 너가 계산한 거는요. 1억밖에 안 되니까 500 올려야 되죠. 그러면 그죠? 토지 500에 유보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송금물산입하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세무정 보세요. 토지 찍고 500에 유보가 필요했잖아요. 그죠? 요렇게 세무정이 됐죠. 그죠? 그런데 얘는 토지가 아니고 건물일 경우는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르다 이거죠. 이 취급이 세무정이 다르다는 거죠. 다른 거를 우리는 좀 쉬었다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